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들고 왔습니다. 중학생 딸 아이하고 같이 읽으려고 골라본 소설입니다. 소나기는 뭐 다들 아시죠? 아마 학교 생활하면서 읽었던 문학 작품을 통틀어서 이것만큼 머릿속에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작품이 또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린 소나기를 잘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시험 문제로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일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장면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소나기 그러면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게 갑자기 내린 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게 수숫단이었죠. 수숫단 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소년이 소녀에게 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대목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던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네, 이 소설 속의 여자아이는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여자아이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교실을 힐끔힐끔 들여다본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남자아이는 5학년이거나 6학년이거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딱 그 나이죠. 네,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낄 때가 딱 그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소낙비를 맞고 수수단 속에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 거죠.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비가 이제 그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도랑물이 엄청 불어나 있죠. 흙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녀는 혼자서는 이 도랑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등에 업히게 되죠. 그 대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히었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네, 이 소설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죠. 아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수많은 학생들 속으로 탄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이야 뭐 인터넷을 조금만 클릭을 해보면 로맨스 소설도 넘쳐나고요. 또 웹툰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장면 묘사를 가지고 우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달랐죠. 볼거리, 읽을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 학생들이 푹 빠져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소설을 읽었던 거죠. 근데 결론이 참 당혹스럽죠.
소녀가 죽어버립니다. 마실 같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을 소년이 잠을 자다가 엿듣게 되죠. 소녀의 집에 흉사가 겹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 둘 있던 건 어릴 때 죽어버렸고 이번엔 딸까지 죽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대목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을 앓은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네, 참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작가를 엄청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소녀를 죽게 놔둘 수가 있느냐.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그렇죠. 소녀와 소년이 마지막 만났을 때 소녀가 나 이제 이사 간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소년에겐 매우 안타까운 일일 텐데, 근데 어떻게 죽여버리냐. 네, 그렇게 황순원 작가를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참 남녀가 유별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영희, 김철수,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아이들은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못 불렀어요. 왜냐면 그렇게 부르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니네들 사귀냐 라면서 놀려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땐 이영희, 김철수 이렇게 성까지 다 붙여서 불렀습니다. 제가 아마 이건 경상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녀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네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니까 제 경험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에 가서도 남녀 유별, 이건 제도적으로 아주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남녀 공학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남녀가 손을 잡고 같이 돌아다닌다, 같이 놀러 다닌다, 이건 범생이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소설 소나기를 처음 읽었을 때 이건 마냥 부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설 속의 남녀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소녀가 죽어버렸으니 참, 네, 아쉬웠던 거죠. 이 소설에서 소나기는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죠. 네, 그렇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정점으로 매우 급격하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나기 때문에 소녀의 병세가 악화되고 결국엔 사망하는 걸로 돼 있죠. 소녀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도 시간은 흐를 겁니다. 소녀는 슬퍼하면서 이 소녀를 잊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소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아마 저는 이 소설 덕분에 사람이 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싶기도 해요. 원하는 바가 있었으나 그 원하는 바를 어떤 일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경험을 다들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문학 작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학 작품은 이렇게 재미로만 읽어도 딱 좋죠. 재미로만 읽어도 이렇게 뭔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육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제가 이번에 소나기를 다시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이제 들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꽃무더기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소녀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니? 그러면 소년이 꽃의 이름을 말을 해주죠. 이 대목에서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네, 이렇게 소녀가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보랏빛이 암시하는 바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답은 소녀의 슬픈 운명. 네, 이게 답입니다. 죽음을 암시한다 라는 거죠. 비극적인 결말의 복선이라는 거죠.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보랏빛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예쁜 색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 단편 소설의 텍스트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 하늘의 빛깔을 묘사하는데 그게 보랏빛이에요.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소녀가 꽃묶음을 들고 있죠. 들판에서 꺾은 꽃들을 한아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을 들고 수수단 안에 들어가 있죠.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이 꽃묶음이 망그러집니다. 이게 암시하는 바가 매우 부정적이긴 한 거죠. 자, 근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그저 보랏빛은 소녀가 좋아하는 색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분명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 딸아이가 국어 시험을 쳤는데 또 이런 문제가 지금도 나온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시험은, 특히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풀어야 하는 국어 시험은 도식화해서 답이 정해져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학 작품은 그저 재미로만 읽어도 독자에게 무엇인가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학 작품의 역할인 거죠. 네, 소설 소나기는 1953년에 신문학 5월호에 처음 실렸고요. 그러고 나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었던 소설을 지금 손자 손녀가 읽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20년쯤 뒤엔 제 아들 딸도 아이를 키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쯤 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